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제목이 Out of Africa. 아, 제가 한 30대 아니면 40대 초반에 이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보고, 어, 굉장히 그때 보면서 너무 그 음악과 배경과 그 아프리카라는 그 배경과 음악과 그러면서 아웃 오브 아프리카 그 영화를 생각하면 항상 머릿속에서 그 이제 어떤 음악인지 모르지만은 정말 너무 아름다운 아프리카의 그 배경과 그런데 그 이제 주인공인 메럴 스트립이라는 그 배우, 그 유명한 배우가 이제 두 남자를 앞에다 놓고 아 이제 캄캄한 밤인데 두 남자를 앞에다 놓고 스토리텔링을 했던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 있었어요. 다른 거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어 사실 영어를 알아듣기도 쉽지 않았고 굉장히 영화가 너무너무 깊이가 있는 영화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그냥 그 자체에 그냥 한 사람의 이제 이야기를 담는 거지만은 그 아프리카 이제 그 유럽인들이 이제 처음 아프리카 들어가 가지고 그 살아가는 이제 그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흑인들하고의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걸 깊이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영화 자체는 인생의 그런 어떤 어쩔 수 없는 그 사람의 그 외로움,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 여자와 남자 사이에 아직까지도 그 사회 자체가 굉장히 남자들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 여자인 이 주인공 캐런이라는 그 여인이 거기를 가서 이제 결혼한 남자한테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커피 농사를 지으면서 그 흑인들 도움을 이제 흑인들이죠. 거기가 흑인들의 나라니까 그러면서 그 남자 주인공인 로버트 레드포드도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여기는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이다. 여기가 우리 게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캐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도 그 얘기를 물론 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 여기에서 지금 살고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이게 이 사람들의 땅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흑인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그런 일단은 영화기 때문에 일단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이제 항상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제가 가끔가다 제가 이제 나이가 어릴 때 그럴 때 봤던 것들을 제가 한 번씩 다시 꺼내서 이제 볼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이제 생각이 날 때. 근데 한국 것도 드라마조차도 이렇게 보면은 그 어린 나이에는 플랫을 따라가서 줄거리를 따라가서 이렇게 보고 제 삶이 예를 들어서 30살이었으면 30살의 깊이만큼 그 영화를 봤던 것 같고 40이면 40살의 깊이만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 이제 영화를 보니까 그때 보지 못했던 그 깊이를 이제 지금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길이가 이제 길어져서 그만큼 뭐 제가 산전수전을 다 겪은 거는 아니지만은 삶을 산다는 거는 특히나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아이들을 키워놓고 갑자기 제 삶에서 이제 조용히 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산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깊게 저와 대화를 하면서 살아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 제 앞에 이제 주어지는 것들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일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또 뭐 옆에 짝도 이제 챙겨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깊이 있게 저 자신과 대화를 못 해봤었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즈음해서 아이들도 이제 제 손을 떠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갑자기 이제 그런 순간적으로 제가 저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이 오기는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저한테 온다고 계속 그러는데도 믿어지지가 않았었는데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제가 이제 저를 상대로 해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저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그 시간대가 오더라고요. 오고 그 시간이 이렇게 오면서 또 동시에 그렇게까지 마음이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뭔가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렇다 그래서 외로움도 아니면서도 어쩔 수 없는 그 깊은 그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허전함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거.
뭐 신앙을 제가 가지고 있었었지만 젊었을 때는 그것조차도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깊은 그런 어떤 약간의 두려움, 무서움, 공포, 외로움 이런 그런 기본적으로 인간으로 이 세상을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무섭고 힘들었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탄생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탄생과 죽음은 같이 가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의미는 뭐예요? 언젠가는 내가 간다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두렵고 무섭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쯤 돼가지고, 그때가 이제 50대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때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여 년까지 아직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저와 다시 이제 대화를 시작하게 되고, 시간이 이제 온전히 제 시간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본 그 인간 밑바닥에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외로움 이런 거 모든 것들이 싹 사그라들더라고요. 사그라들고 근데 그게 이제 외로움을 못 느낀다기보다는 그게 왜 이렇게 느끼지? 그걸 자꾸 채우려고 막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안 채워지니까 이제 뭐 이제 남편도 이렇게 옆에 같이 사는 남자한테도 자꾸 책임을 묻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나한테 뭐 신경 안 쓸 때도 막 책임을 묻게 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도 막 늦게 들어오면은 자꾸 갈구하게 되고 뭐 일찍 들어온다 그래서 사실은 뭐 크게 뭘 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런 것들이 어, 싹 나아지고 뭐를 깨달았냐면 어느 순간인가 아 인간으로 산다는 것 이 자체가 외로움이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과 같이 간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본천적으로 나만 외롭지 저는 저만 그렇다고 막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부터 이거와 같이 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웃 오브 아프리카 그 영화에서도 레드포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 누구에도 기속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각자의 삶은 각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삶을 각자가 책임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만나서 즐겁고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각자가 책임져야 되고 그 사람도 그 외로움에 자기가 누군가에게 제가 보기에는 못 견뎌서 이제 남자가 자꾸 떠나는 것 같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두려웠던 거는 이 여자를 좋아하니까 결국에 이 여자한테 이제 빠져들어가면서 결국엔 자기가 의존을 하게 될까 봐 떠나지 않았을까? 자꾸 이제 와일드로 자꾸 이제 나가는 게 황야로 나가듯이 같이 잘 재밌게 지내다가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지내다가는 떠나는 거예요. 그러고 또 이제 돌아와서 또 막 지내다가 또 떠나고.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그 몫을 같이 이 사람에게 집착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을 좋아해서 안주하게 되면은 나애가 감당해야 되는 내 삶의 몫을 이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떠넘기게 되고 자꾸 요구하게 되고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제 영화를 감독은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둘 다 외로운 영혼이었던 이 캐론이라는 주인공과 이 이제 남자와 이제 둘이서 그런 의미로 그러지 않았을까 그 마지막에 그렇다고 해서 같이 있고는 여자는 같이 있고 싶어도 이제 잡지 못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 여자도 깨닫지 않았을까. 결국 이제 아프리카에서 다 망해서 이제 떠나게 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스토리 자체, 영화 자체는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영화고 훨씬 더 아름다운 영화고 너무너무 정말 예술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영화 인데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어 하는 이 캐런이라는 이 여주인공과 그 다음에 갑자기 남자 주인공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남자 주인공과 사이에서 결국에는 이 감독이 마지막에 이제 표현하고 싶은 게 삶이라는 게 혼자 가는 거고 혼자 감당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요. 모든 사람이 다 외롭다는 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외롭다는 거. 그 사람이 무엇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모든 사람은 각자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각자의 삶을 각자가 감당하고 가야 된다는 걸 알고 나니까
안 외로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적막한 그런 순간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올 때가 있고 이게 조금 가라앉는 시간이 올 때가 있고 이러는데, 아, 가라앉는구나. 아, 오는구나. 그냥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랑 대화를 하면서 저에게, 아, 지금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때 이제 뭐 잠깐 그 순간을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하나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책을 읽기도 하고 그 당시 아니면은 뭐 와인을 한 잔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또 그 순간 이제 그럴 때 그걸 막 피하고 막 누군가를 막 찾아가지고 그 누구도 나의 왜 그 순간을 채워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일에 그렇게 해서 그전에는 그 시간에 누군가를 봤으면 좋겠고 막 누구를 친구를 만나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그게 이제 없어질 것 같고 막 이랬는데 사실은 그러고 나면은 더 외롭고 더 힘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인간관계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는 가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던 거는 인생은 혼자 가는 거 그리고 옆에 같이 동무를 이제 짝도 동무잖아요. 동무가 다행히 있는 사람, 또 동무가 없는 사람. 그렇지만은 이 동무가 제가 그런 어떤 적막한 순간이 왔을 때 절대로 채워주지를 못한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막 갈구하고 싸우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할 때 막 싸우기보다는 자꾸 빈정거리게 되잖아요. 그죠? 빈정빈정 자기가 이제 옆에 같이 사는 가족에게 또 짝에게 이렇게 빈정빈정하게 되는데 그럴 것도 없다는 거. 왜? 이 짝조차도 그런 순간에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 이 순간이 내 짝도 있고 내 아이들도 있고 아주 아마 한 자리 숫자 나이의 아이들 빼놓고는 아이들도 두 자리 숫자가 되면서부터는 아마 그런 걸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엄마의 손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부모에게서 이 아이들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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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아이들도 그런 거를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가끔은 하지만은 결국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감당해야 되는 몫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엄마나 아버지가 좀 일찍 깨달으면은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나중에 아이들이 조금 뭐 마약을 으로 빠져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술을 빠져들어간다든지 그렇게 좀 이제 안 좋게 음, 여기서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일찍 깨달으면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부모가 자기가 이제 그런 거를 알고 그런 힘들었던 순간을 자기가 알고 결국에는 그렇게 모든 거를 놓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왜냐하면 자기가 겪었기 때문에 좀 진실되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산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이제 삶과 죽음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저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때 처음 이제 제 주변에 제가 이제 죽음이라는 걸 처음 이제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굉장히 마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전에는 굉장히 두려웠었는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편해지고 결국엔 죽음이라는 것도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고 내가 가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내가 손을 잡고 가는 거고 그냥 이제 항상 이제 가끔가다 생각날 때마다 이제 제 자신에게 물어보죠. 죽을 때 어떤 마음일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저한테 물으면 제가 대답을 해요. 그냥 아, 와서 열심히 살았고 어, 그냥 잘 살다 간다. 잘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저한테 그렇게 인사를 하고 제 이제 운이 좋아서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마지막을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은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선 안녕하고 갈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냥 생각해요. 같이 가는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저와 같이 가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죽음이라는 거는. 그러고 나니까 마음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하고 있는 대로 단지 그냥 확인만 해요. 만일에 너가 한 달 안에 죽는다 그러면 오늘 네가 하고 있는 일을 너가 그대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는 봐요. 그러면 항상 저는 예스 그래요. 그러면은 해요. 뭐 그렇게 내가 예스 하는 동안에는 내 삶이 이렇게 왜냐면 이걸 안 하면 또 뭐 할 거야. 내가 일을 안 하면 뭐 할 건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하나 이제 매일 저에게 물어보는 거는 삶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버리러 놓고 사는 이 집안에 꽉 차 있는 이 물건들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손을 대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치우면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는 계속 사서 막 이렇게 채워 넣고 꾸미고 이러는 나이가 아니라 이제 하나씩 비워가야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 생각은 하죠. 그래서 아, 가기 전까지 이걸 잘 지워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이제 한 번씩 보면서 하고 이래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이제 어, 만일에 이제 30대라든지 40대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별로 그렇게 많이 와닿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아마 조금 이제 지나서 이렇게 가족이나 누가 이제 죽는 거를 옆에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Out of Africa 영화를 한번 꼭 보세요. 아마 한국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한국 자막이 들어갈 수 있기도 한데 좀 못 알아들어도 저는 그 이제 원래 말을 이렇게 영어를 좀 못 알아들어도 그 톤이 있잖아요. 그 분위기에 맞춰서 그 톤, 목소리의 톤, 밤이면 밤에 나오는 그 목소리의 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냥 그대로 한번 보시고 만일에 처음 보시는 거면 그대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실 때 한번 자막을 열어서 내용을 조금 더 알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영화를 다시 보면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렇게 저도 아직까지 자막을 넣어서 본 적은 없고요. 그렇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이제 지금은 거의 다 많이 알아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이런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삶의 깊이를 이야기를 그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00%막 한국말로 영화 보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또 이제 이 문화적인 게 항상 이해력은 문화와 같이 가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제가 이 문화에서 100% 지금 제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자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놓치는 그 깊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처음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쫙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막을 넣어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뒀다가 이제 한 뭐 1년이나 아니면 몇 달 뒀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쫙 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되실 때 많이 외로움을 느끼실 때 왠지 적막함을 느끼실 때 그때 한번 그냥 좋아하시는 드링크를 조금씩 마시면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오늘은 마칠게요.